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애플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2024 회계연도 10K 보고서를 중심으로 애플의 성장 이야기, 또 미래 가치를 가늠할 만한 재무 정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투자를 생각하시거나 이미 하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애플같이 큰 기업의 공식 문서는 사실 방대하잖아요.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를 딱 뽑아내는 게 중요하죠. 오늘은 특히 애플이 어떻게 성장했고 앞으로는 어디서 성장 동력을 찾을지, 또 재무 상태를 통해 기업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할지 여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사업 현황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폰, 맥, 아이패드 같은 하드웨어, 그리고 서비스, 이걸로 돈을 벌죠. 네. 근데 특히 주목할 게 서비스 부문 성장세 같아요. 2024년에 서비스 매출이 961억 달러, 전년보다 13%나 늘었더라고요. 오, 그게 상당하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맞아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 좀 재밌어요. 미주나 유럽은 서비스 덕에 괜찮았는데 중화권은 아이폰이랑 아이패드가 좀 부진했고 환율 영향도 있어서 매출이 줄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쉽죠. 앞으로 성장 동력을 본다면 역시 서비스 부분이 핵심일 겁니다. 많은 분석가들, 골드만삭스 같은 곳들도 서비스가 성장을 이끌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해요. 최근에 발표한 그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AI 기능이라든지 아이폰 16, 애플워치 시리즈 10 이런 신제품들이 계속 나와줘야 합니다. 그렇죠. 혁신이 뒷받침되어야겠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앱스토어 관련 규제가 좀 변수예요. 유럽 DMA 준수 문제라든가 미국에서 개발자들이랑 소통하는 방식 변경 같은 것들이요. 규제 리스크. 그것도 무지 못하겠네요. 네, 경쟁도 치열하고 또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같은 것도 항상 주시해야 하고요. 공급망 얘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생산을 거의 다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아시아 지역 아웃소싱에 의존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또 특정 공급처에 너무 의존하는 위험도 있는 거고요. 보고서에도 나오더라고요. 단일 공급처 의존 부품이 있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브라질 같은 곳으로 생산 기지를 좀 넓히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그런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으로 봐야겠죠. 네. 만약에 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매출이나 수익성에 바로 타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ESG 경영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탄소 중립. 네. 환경 관련해서요. 네. 애플은 산림 활동으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해서 상쇄하는 전략을 쓰는데 이게 사실 삼성전자처럼 자체 공장이 많지 않아서 직접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한 측면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활동이 당장 재무제표 숫자를 확 바꾸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브랜드 이미지나 규제 리스크 관리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숫자를 좀 봐야겠죠. 재무 상태. 2024년 총 매출이 3,910억 달러. 전년 대비 2% 늘었고요. 네. 매출 총이익도 늘었는데 근데 순이익은 937억 달러로 약간 줄었네요. 네, 맞아요. 소폭 감소했죠. 근데 주주 환원은 정말 화끈하네요. 2024년에만 자사주 매입을 950억 달러 진화하고 또 1,100억 달러 규모로 새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하고 배당금도 올리고 네, 아주 적극적이죠. 이게 주가에는 좋겠지만 너무 이쪽에만 돈을 쓰는 건 아닌가. 연구개발이나 미래투자 같은 부분은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지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할 재무적 위험 요인들도 있죠. 거시경제 상황 변동이나 경쟁 때문에 가격을 내려야 하는 압박 같은 건 늘 있는 거고요. 네. 부품 공급 문제나 아웃소싱 파트너 관련 위험, 환율 변동성도 중요합니다. 특히 2024년에 실효세율이 24.1%로 꽤 높았는데 이게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EU의 국가 보조금 결정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 한 12억 달러 정도가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일회성 비용이었군요. 그럼 다음에는 좀 달라지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건 감안해야 합니다. 또 그 총자산이 한 3,650억 달러인데 자기 자본은 570억 달러 정도거든요. 비율이 좀 낮죠. 그리고 부채도 상당해요. 단기차 입금 100억 달러, 장기차 입금 973억 달러. 와, 부채 규모가 꽤 크네요. 네, 물론 애플의 현금 창출 능력을 생각하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만약 금리가 계속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순이익에 생각보다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애플은 여전히 강력한 브랜드, 탄탄한 생태계, 그리고 서비스라는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 강점이 있죠. 네, 그건 분명하죠. 하지만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글로벌 공급망이나 규제 환경 같은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압박도 크고요. 재무적으로는 엄청난 돈을 벌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제나 지정학적 요인에 민감하고 부채 부담도 있다는 점,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애플의 여러 측면들,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들이 귀하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애플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 딱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혁신 능력일지, 아니면 복잡한 글로벌 리스크 관리 능력일지, 혹은 서비스 부문의 성공적인 확장일지,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